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주제는 바로 인생의 가장 힘든 나이대인 40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물론 10대, 20대, 30대 모두 다 힘듭니다. 50대, 60대도 힘들고 다 살아가기 힘든 대한민국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40대에 진짜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든 노후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빡세게 일을 하면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버는 시기도 하면서도 가장 힘든 나이이면서도 가장 준비를 많이 해야 되는 나이대가 어디냐면 바로 40대일 겁니다. 40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인생이 골로 갑니다. 이 골로 가는 과정을, 그리고 대부분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이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하는데, 역으로 말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준비를 철저히만 한다면, 착실하게만 한다면 30대에 이런 노후는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좀 좋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지금 대한민국에 있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왜 꼭 40대에 빡세게 살아야 하는가? 조금만 더 삶을 즐겨도 되지 않나요? 50대에 빡세게 살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너무 늦습니다. 50대에 빡세면 사실 우리 나이가 100세 시대라고는 하지만 사실 저는 100세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았을 때나 100세 시대지, 지금은 어차피 저희가 보통 평균은 70대 후반에서 80대 초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로 가죠. 그리고 좀 오래 산다면 80대 중반을 넘기고, 그 다음에 더 건강한 사람은 이제 100세까지 살게 되는 건데, 저는 아직은 그렇게 100세 시대는 아니라고 보고, 100세까지 사는 게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아프게 살 거면. 그러면 결국 70대까지, 중후반까지, 후반까지 놓고 볼게요. 산다고 하면 보통 50대부터 빡세게 살면 20년, 30년입니다. 그런데 30살 때부터 70살까지 40년을 빡세게 사는 거랑 50살부터 20까지 빡세게 사는 거랑 좀 달라요. 왜냐하면 50대에는 이미 모든 걸 다 겪고 내 환경이 모두 변해 있고, 성격과 스킬,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주머니 상황, 모든 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에 준비하면 늦다. 꼭 준비는 40대에 이르면 이럴수록 좋다, 준비는. 그렇기 때문에 꼭 빨리 준비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런데 요 40대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깔딱고개죠. 산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산이 있으면 정말 요 깔딱고개만 넘어가면 정상인데, 요 구간을 정말 어렵게, 혹은 이 구간에서 포기를 많이 해서 정상까지 못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죠. 등산을 해보신 분이라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깔딱고개 구간이라고 하는데, 바로 40대가 저는 요런 구간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원한다면 40대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갈리죠. 40대를 정말 잘 보내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이 기다립니다. 그런데 40대를 정말 못 보내면 어쩌면 스스로가 비참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40대를 그냥 흘려보내서는 절대 안 돼요. 30대 중후반부터라고는 했지만 30대 초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 왜냐? 이것도 늦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네. 40대는 정말 인생에서 황금기다. 그냥 흘려보내지 말아라. 자, 40대가 깔딱 구간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이유. 40대는 커리어 정점을 향하는 나이 구간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나이입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벌리기도 하고요. 네. 돈을 가장 많이 벌립니다. 그래서 그 말은, 역으로 말을 하면 더 이상 이제 이직이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직장인으로서는 가장 월급이 최정점일 거예요. 이제 부장, 차장, 과장, 대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늦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과장에서 부장, 네,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있을 거고, 팀장도 달 거고, 커리어의 정점을 찍으면서 급여가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역으로 말을 하면 은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왜냐? 이제 곧 너 나가라라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40대 후반, 50대 초반부터는 아이가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는 시기입니다. 이때 학원비는 왜 이렇게 비싼지 사교육비까지 최고조에 이릅니다.
그래서 40대는 커리어를 찍지만 은퇴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리고 사교육비가 많이 든다. 그리고 영끌까지 해서 집을 사는 바람에 원리금 상환금이 많이 들고 있다. 이거는 끝날 기미가 안 보인다. 아파트 대출금은. 그런데 하필 설상가상이라고 이제 좀 살아볼까 하니 부모님까지 아프기 시작합니다. 요때가 바로 언제다? 40대다. 40대의 대부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거를 좀 빨리 겪은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40대 구간에서 요런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한 해가 하나씩 이제 한 해 한 해 갈수록 선택지가 줄어드는 거죠. 50대를 향해서 달려가면 막다른 구간에 정체되어 있다. 운 좋으면 이제 회사에서 50대까지 버틸 수가 있어요. 중반 정말 잘 버틴 거고 50대 후반까지 버티면 잘 버틴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60대까지는 정말 가기가 힘들 거예요. 요즘은 옛날에 9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60대 초반까지 중반까지는 좀 뭐라고 할까요? 회사의 중력으로서 인정을 해서 인정받고 이제 필요하다. 정신적 지주로라도 좀 필요하다라는 취지에서 60대 초반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아예 없습니다. 진짜 거의 없어요. 스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50대는 그냥 눈치 보이는 시기다. 빨리 부업이든 제2의 삶을 이제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나이다. 50대 당장 되면 이렇게 눈치가 보이는데 준비를 안 해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50대가 딱 돼도 젊었을 때 내가 공부라도 한 가닥 했어. 그러면 금방 시험 붙어서 구급 공무원이나 공기업은 금방 1년 만에 붙을 수가 있습니다. 공부 잘하시는 분들 정말 그러더라고요. 뭐 법대 출신인데 그냥 1년 수능 공부해서 의대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게 아닐 겁니다. 그래서 패스. 공무원이나 구급 공무원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우리의 마지막 선택지는 어디를 향해 갔냐? 바로 정말 대한민국에서 하기 힘들다는 요 자영업을 향해 갑니다. 문제는 그냥 자영업을 젊었을 때 하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 나의 퇴직금까지 영원까지 털어서 퇴직금이랑 영원 플러스 퇴직금, 퇴직금과 영원까지 털어서 자영업을 선택을 합니다. 자, 자영업을 시작을 하면 이제 꽤 괜찮은 사장님이 돼 있겠지라는 착각으로 시작을 하는데 더 골 때리는 거는 난 자영업을 할 줄 모릅니다. 왜냐? 평생 조직에서 마케팅만 했기 때문에, 평생 조직에서 회계 관리만 했기 때문에, 평생 조직에서 영업만 했기 때문에 나는 요리 같은 걸 할 줄 모릅니다. 칼을 썰어 본 적이 없어요. 닭고기를 손질한 적이 없습니다. 커피, 그냥 믹스 커피만 타서 동료들이랑 먹었던 기억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메리카노, 카페 라떼, 돌체 라떼, 무슨 카라멜 라떼 이런 걸 어떻게 만들죠? 만들 줄도 모릅니다. 기계를 만질 줄을 몰라요. 결국 자영업을 할 줄 모른다. 그런데 시작은 했습니다. 퇴직금을 탈탈 털어놨으니까요. 자, 괜찮습니다. 우리에겐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프랜차이즈는 뭐죠? 계약만 하면 재료 손질, 마케팅, 레시피, 쿠폰 지원 모든 걸 알아서 척척 해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먹고 살 수 있겠지. 요런 착각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떡하니 이제 프랜차이즈 계약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때부터 이제 정말 노예 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한번 해보니까 나는 맨날 가게 비우고 놀다가 밤에만 와서 저녁에만 끝날 때쯤만 와서 이제 정상만 하고 가면 되는 줄 아는 그런 가게 사장님의 모습을 떠올렸는데 직접 해보니까 아니더라. 가게 사장님은 정말 힘들더라. 그래서 가게 사장님은 이제 자신의 생각했던 가게 사장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조금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이미 일을 벌려놨는데. 자, 그러면 계약을 물을 수도 없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자. 왜냐? 프랜차이즈의 참 안 좋은 단점이죠. 계약을 해자면 위약금 같은 문제가 비용이 발생하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인적 요소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도 심화가 됩니다. 사람하고도 싸우기도 귀찮아요. 힘도 없습니다. 돈도 없어요. 그래서 위약금 낼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우선 열심히 해보자, 버티자 하고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 나 혼자서 계약한 줄 알았는데 여기
골목 하나하나에 나랑 똑같은 가게들이 가맹 계약한 가게들이 이렇게 똑같이 있는 겁니다. 네, 똑같은 걸 팔아요. 이러니까 나만의 차별화가 힘들고 본사 지원이라고 해봤자 지원을 받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케팅을 해도 1, 2, 3, 4, 5, 6 가게 중에서 똑같으니까 어디에 주문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냥 랜덤일 뿐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문이 오기를 바라는 건 그냥 내 기도일 뿐이죠. 선택만 받으면 되는 거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차별화된 것도 없고 굉장히 힘든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이 됐는데 문제는 그냥 힘들기만 하면 괜찮은데 여기에는 비용이 발생하죠. 이렇게 같은 품목을, 같은 제품을 A, B, 1, 2, 3, 4, 5, 6이라는 요 6개의 가게가 같이 하고 있는데, 골목 하나 건너서 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로열티도 생각보다 비싸요. 그리고 배달 안 하면 망하기 때문에 무조건 배달 어플을 써야 돼요. 그런데 배달 어플 수수료도 만만치 않습니다. 광고 안 하면 주문이 선택되기가 힘들죠. 광고 수수료도 나갑니다. 재료값 당연히 매달 나가고요. 임대료 매달 나가죠. 관리비 매달 나갑니다. 매달 안 나가는 게 하나 있죠. 바로 인건비입니다. 왜냐? 알바를 쓸 수가 없습니다. 네. 무조건 나 혼자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결코 정말 인건비만 전략이 되고 나머지는 전략이 없다. 그대로 계속 나간다. 근데 내 몸도 성지 않고 내 건강도 점점 무너져 간다. 그러면 이제 50대가 넘어서 건강까지 자영업을 하면서 건강까지 상하니까 당연히 이제 몸도 마음도 성치 않은 거죠. 점점 멘탈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자영업이 힘든 이유를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이 힘든 이유를 얘기를 하자면 요 대한민국 50대 60대 자영업자 비율을 한번 통계를 내보면 24년 8월까지만 자영업자 수가 총 564만 명이라고 합니다. 아직 12월까지가 뭐 안 나온 것 같은데 통계가 나와도 몇만 명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564만 명이라고 치면 총 인구가 우리나라가 5,100만 정도가 됩니다. 5,100만. 네. 그러면 결국 10명당 1명이 지금 자영업으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요 자영업의 비율을 놓고 보면 2003년에는 자영업이 38%였다면 2023년에만 64%였다고 해요. 24년 같은 경우에는 한 뭐 2, 3% 조금 증가할 걸로 아는데 그래도 65%, 66%라고 칠게요. 24년. 그러면 정말 이 비율이 말도 안 되게 20년 사이에 자영업자 비율이 늘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다르게 봐야 될 거는 2000년도 초기에는 젊은 층들이 이제 뭔가 사업적인 면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자영업에 많이 뛰어들었다면 지금은 생계형 자영업자가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엄연히 맥락이 다른 거예요. 생계형하고 내가 사업적으로 성공해보겠다고 하고 차리는 거랑은 벌써 준비부터도 다르고 마인드부터도 다릅니다. 생계형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소리도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인구학적 은퇴자를 한번 볼게요. 1955년생부터 64년생을 보통 1차 베이비부모 시대고요. 1964년생부터 74년생까지는 2차 베이비부모 시대라고 부릅니다. 요게 보통 인구가 705만 명, 954만 명 합치면 약 1660만 명이라고 하는데 1660만 명 이게 이제 은퇴 인구의 23년 기준으로 합류가 된다는 거죠. 24년은 조금 더 늘었겠죠. 그러니까 결국 50대가 돼서는 다들 자영업자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생계형으로 거기에다가 이제 위에 인구까지 받쳐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50대까지도. 자영업자가 잘 되려면 결국 소비자들의 주머니 상태가 좋아야 되는데 소비자들은 너무 외식비가 너무 비싸요. 나가서 둘이 뭐 먹고 거기에다가 뭐 음료만 추가해도 이제 조금 좋은 음식에 조금 좋은 뭐 맥주 뭐 이렇게만 추가해도 돈 10만 원이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야, 이거 우리 둘이 나가서 뭐 고기에다가 맥주 하나 먹고 와도 그냥 돈 10만 원이다. 물가 너무 비싸다. 안 되겠다. 그만 쓰자. 하면서 주머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영업자가 가게가 안 돼요, 장사들이. 실제로 최근 통계에서 보면 최근 2년 동안 근로소득은 정체 중이고
24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거는 뭐 소득이 줄었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느끼는 소득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요 두 가지가 있겠죠. 24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거는 소득 전체가, 하나는 소득이 준 거죠. 네, 물가가 올라서 준 거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소득 상승률보다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1,000원 오르는데 내 소득은 500원이 올랐으면 결국 마이너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월급도 잘 안 오르고 플러스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에서 외식도 못한다.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하냐? 소비자들은 바로 밀키트 문화로 넘어가는 거죠. 1인 가구가 증가해도 외식이나 배달비는 너무 부담이 된다. 배달비 같은 건 또 수수료까지 내죠. 그러니까 차라리 간단한 밀키트 몇 개 사놓고 그걸 데워 먹기만 하면 됩니다. 끓여 먹기만 하면 되고, 볶아 먹기만 해도 정말 밖에서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곱창, 부대찌개,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죠. 뭐 순두부찌개 이런 거 그냥 밀키트로 데우기만 하면 밖에서 나가는 것보다 더 양도 많고, 그리고 더 가격도 훨씬 싸고, 그러면서 같이 혼자 사온 캔 맥주로 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화가 바뀌니까 자영업자들이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일부 프랜차이즈 빼고는, 그리고 프랜차이즈 그런 업종도 많이 이제 로열티나 이런 거 빼고 나면 정말 남는 게 없다고 해요. 커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고요. 정말 많이 팔아야 남는데, 인건비랑 이런 거 다 대비해서, 로열티 대비해서, 버는 거는 생각보다 보는 것과는 다르게 없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준비가 안 된 50대 이후의 은퇴자들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더라. 어떻게?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는데 집을 구매해서 연끌을 합니다. 벼락거지가 되기 싫어서. 근데 40대를 그렇게 회사 생활만 열심히 하다 보니 준비한 게 딱히 없어요. 그래서 50대에 은퇴를 하게 되고 결국 자영업자의 길을 들어서게 됩니다. 자영업자를 앞에서 말한 것처럼 뭐 잘 할 줄 아는 건 없어서 그냥 프랜차이즈 자영업을 했더니 매출은 감소하더라. 매출 감소하고 놓고 보니까 내 집이나 창업하는 데 있어서 대출을 받은 원리금이 아직도 남아있다. 계속 이 원리금을 갚아야 된다. 근데 이 원리금만 갚으면 괜찮은데 이제 자식들도 먹고 세우고 이제 교육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일을 안 할 수는 없다. 때문에 자영업을 폐업 결정하고 대출금 갚으려 택배랑 택시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택배랑 택시는 뭐 제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 업종이. 그런데 그렇게 좋으면 젊었을 때부터 했겠죠. 근데 사람들이 보통 기피하는 이유는 그 일이 고단함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요 택배나 택시를 하면 뭐 안 좋은 일이다, 돈을 못 버는 일이다, 뭐 힘든 삶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일반화하는 게 아니라 택배 택시는 고된 일인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을 결국 폐업을 하고 나가면 대출금을 갚으려고 고된 일을 좀 하기 시작한다 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은퇴 자금 없는 삶으로 인해서 죽는 날까지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장례비까지 내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이고, 현재 50대, 60대 실정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현재 대한민국 심각할 만큼 우울한 상황이에요. 정말 뭐 이것저것 사건 사고도 많이 터지죠. 그런데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 뭐 정권도 그렇고 아니면 또 의료도 그렇고, 뭔가 하나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정말 있을 수 있는, 그런 웃을 수 있는 그런 뉴스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이 점점 각자 도생의 길을 갖고 있다. 각자 도생이 정말 힘든데 각자 도생해서 살아야 된다. 라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대에 서로 욕하고 화내지 마시고요. 위로와 응원의 말투를 건네주는 사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